자, 오늘은 삼각함수 활용 두 번째 파트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사인 법칙 우리 예제풀이 해봤었죠? 네, 우리가 거기서 감을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삼각비를 어디서 이용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삼각비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치? 당연히 사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사인 법칙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조건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조건이 있다고 해서 어떤 조건인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다 나네요. 자, 보통 원리 문제 물어보면 외심에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외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외접원이 나오고 외접원의 지름이라든가 반지름 뭐 이런 내용이 문장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사인 법칙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쌍, 그 한 쌍이 뭐냐면 대응각하고 대응변, 그 한 쌍이 주어진 상태에서 다른 각이랑 다른 변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우리는 사인 법칙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원리를 응용한 게 세 변의 길이의 비랑 세 각의 사인의 비가 일치하기 때문에 한 쌍만 주어져 있으면 다른 거는 찾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단 특수각일 때. 그걸 꼭 기억해야 돼. 특수각인 상황에서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특수각이 아닌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그 각의 사인 값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에 그런 것도 없이 특수각도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사인으로 풀 수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걸 기억해 줘야 되고, 오늘 배우게 될 코사인 법칙도 마찬가지로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암기력 좋은 친구들은 그냥 공식 바로 외울 수 있어. 그러나 언제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것은 공식으로 암기하고 있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코사인 법칙도 물론 외우긴 외워야 하지만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원리부터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알았지? 자, 똑같은 거예요. 삼각형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는 겁니다. 삼각형 ABC가 있어요. 내가 중3이라고 생각을 해봐. 나는 지금 중3이야. 고2가 아니라 중3이야. 선생님이 이 길이를 C라고 그러고 이 길이를 이제 A의 대응변이니까 A라고 그러고 이 길이를 만약에 B라고 했다 라고 칠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만약에 이제 이 각을 세타라고 만약에 정의했다. 되겠어? 자, 선생님이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이 C의 길이랑 A의 길이랑 이 세타를 알려주고 B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저걸 찾아보라고 했어. 그럼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는 거예요. 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되니까. 자, 중학교 3학년처럼 생각을 하고 선생님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60도였다고 칠게요. 이해되죠? 네. 그리고 이 길이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4, 너 6 이렇게 이제 줄게요. 너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려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꼭지점에서 밑변으로 수선을 그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게 우선인 거죠. 그때 이 60도를 이용하면 사인, 코사인 이용하면 높이하고 밑변을 찾을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럼 높이는 2루트 3이 될 거고 밑변은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림 잘못 그렸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린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는 4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여기서 쓰면 이게 찾을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널 찾으면 너 제곱한 게 12잖아. 너 제곱하면 16이죠. 그래서 12하고 16의 합의 제곱근이 바로 너의 길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었어요. 이게 중3 가정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똑같이 지금 쓸 거야, 지금. 이거 찾듯이 지금 똑같이 쓸 거야. 알았지? 자, 이제 똑같이 간다. 선생님이 지금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코사인 법칙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를 원리를 보여주는 거야. 자, 너 꼭지각을 꼭지점에서
밑변으로 똑같이 수선을 이렇게 그릴 거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찾아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b를 찾을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동일하게 갈 겁니다. 그러면 이 수선의 발을 선생님이 만약에 h라고 했다면 이 AH의 길이는 AH의 길이는 뭐가 될 수밖에 없죠? C sin 세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는 C sin 세타다. 빗변에 사인값 곱하면 빗변에 사인값 곱하면 높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 알고 있죠? 네, 좋아요. 그러면 빗변에 코사인 값을 곱하면 밑변의 길이가 만들어질 거니까 일단 BH의 길이는 당연히 C 코사인 세타여야 되는 거예요. 되죠? 그러면 HC의 길이는 당연히 이 전체 길이가 A였잖아. 그치? 그래서 A에서 너를 뺀 것만큼. 그치? 맞아, 틀려. 그래서 A 마이너스 C 코사인 세타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높이하고 밑변을 찾았기 때문에 이 B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피타고라스 정리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B제곱은 너 제곱한 거랑 너 제곱한 거랑 더한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거 먼저 제곱해 볼게요. 이 제곱해 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세타. 되겠죠? 그 다음에 너 제곱해야 돼. 이거 완전 제곱식 알지? 그래서 C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C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이거 중상과정인 거야. 복잡해 보일 뿐이지 중상과정인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C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랑 C제곱 사인 제곱 세타 분해되지. C제곱 똑같잖아요. 그럼 이걸 분해하면은 C제곱으로 이렇게 분해하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나와. 그럼 코사인 제곱하고 사인 제곱하고 더하면 얼마죠? 1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있는 부분을 계산하면 C제곱인 거야. 되겠어?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다시 보기 좋게 깔끔하게 선생님이 표현을 해준다면 이거 지울게요. 원리는 이미 설명했으니까 지울게요.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곱하기 코사인 세타겠다. 알 수 있는 거죠.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죠?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에요. 이 코사인 법칙. 자, 그러면 선생님 코사인 법칙을 꼭 암기하고 있어야지만이 얘를 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중상과정 그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정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거를 암기하고 있을 때 좀 더 계산이 빨라지는 건 맞겠지.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암기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암기 못했다고 뒤처지냐? 그건 아니라고. 중상과정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뭘 알려준 거다? 원리를 알려준 거야. 원리를 알려준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알겠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 코사인 법칙을 우리가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저게 뭘 의미하는지. 삼각형에서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에서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져 있을 때 다른 하나의 변의 길이를 찾는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삼각형에서 두 변과 끼인 각이 뭔지 알죠? 끼인 각이 주어져 있을 때,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져 있을 때 다른 하나의 변을 찾는 공식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건 사인 법칙하고
당연히 레벨이 다르지. 조건이 다르잖아. 사인 법칙은 한 쌍의 대응변하고 대응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 한 쌍이 없잖아요. 맞아, 틀려. 쌍이 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사인 법칙은 아닌 거야. 사인 법칙으로 다른 변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쌍이 나와야 된다 했잖아, 쌤이. 그지? 근데 얘는 두 변하고 끼인 각이니까 쌍이 안 될 리가 없어. 맞아, 틀려. 맞아요. 그걸 생각을 하란 말이야.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것이다?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져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져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를 코사인 세타에 관해서 정리하면 코사인 세타에 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식 정리 어렵지 않아요. 이거 2항하고 너 2항한 다음에 2AC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받아들이지? 네. 어려운 건 아니에요.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이제 정리되는데 그러면 너를 변형한 이 코사인 세타에 관한 공식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세 변을 알고 있을 때 코사인 세타 값을 알고 싶다 라고 하면은 코사인 법칙 쓸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때 쓸 수 있는 거야. 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어찌됐든 한 쌍이 안 나와 있으면 사인 법칙은 절대 될 리가 없는 거야. 외접원이라든가 외심 이런 말이 없으면 사인 법칙 안 되고 그 다음에 한 쌍이 없으면 사인 법칙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세 변이 주어진 상태 사인을 물어봤어요. 그럼 한 쌍이 아니잖아.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그럴 때는 코사인을 이용해 사인을 찾는 거라고. Understand? 확실히 구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인 값이든 코사인 값이든 내가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 코사인을 찾은 다음에 사인을 찾아라 이 말인 거야. Understand? 네. 이게 구분이 돼야 돼.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언제 사인 쓰고 언제 코사인 쓰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조건이 명확하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가르쳐주는 조건은 굉장히 명확한 거야. 사인 법칙 쓰려면 한 쌍이 나와야 된다. 한 쌍이 안 나오면 사인 법칙 안 되는 거야. 그럼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지 당연히.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을 사용한다고 쳤을 때. 근데 이제 코사인 법칙도 사실은 명확한 거죠.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다른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코사인 법칙 쓰는 거고 세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코사인 값을 알고 싶거나 사인 값을 알고 싶을 때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것이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원리까지 포함해서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고개를 열심히 끄덕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눈동자는 저기 이미 발라가 있어요. 눈동자는 이미 잘못되어 있죠. 네. 고개는 계속 끄덕이는데 눈동자는 이미 잘못되어 있는 친구가 있네요. 하지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영상에 감결되니까. 자 어찌됐든 영상을 꼭 보고 꼭 기억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알겠죠? 이거 말고 없어요. 원래는 이제 과거에는 코사인 법칙이 두 종류였어요. 제1 코사인 법칙하고 제2 코사인 법칙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요즘 이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 과정에 있는 수학은 이게 사실은 제2 코사인 법칙이거든. 제2 코사인 법칙만 배우는 거야. 제1 코사인 법칙은 사인 법칙을 보완하는 형태의 코사인 법칙인데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 굳이 안 쓰더라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걸 굳이 우리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값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해돼요? 사인 법칙하고 제2 코사인 법칙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제2 코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하고 제2 코사인 법칙만 배우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조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알았죠? 네. 자, 그러면 205페이지 필수예제 6번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사인 법칙 풀 때도 마찬가지지만 삼각형이 나오면 그냥 일단 그려보라 그랬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 본인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삼각형 ABC 이렇게 말하고 그냥 그려. 뭐 굳이 뭐 각도기 되고 뭐 자 가지고 그릴 필요 있어요? 아니잖아. 이 문제를 이해하려고 지금 그리는 거야. 시각화하는 거지. 왜? 도형이니까. 도형이잖아요. 그냥 글로 읽는 거랑 내 눈으로 내가 시각화해서 보는 거랑은 완전히 문제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도형 문제는 거의 반드시라고 해야 돼. 도형 문제는 그려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자, 해보자. 여기서 이제 각 A가 여기가 60도라고 말했어요. 아무 데나 해. 기준을 내가 여기다 A를 잡아도 상관없어. 그건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일단 이렇게 그렸으니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B. 각 B의 대응변을 B라고 하는데 그 B의 길이가 8. 각 C의 대응변을 우리가 C라고 하는데 그 길이가 4. 그리고 질문한 게 뭐냐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찾고 다른 두 각의 크기도 찾아봐. 이게 문제야. 선생님 아까 말했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했지. 그지? 두 변과 끼인각의 조건을 이용하면 코사인 법칙 썼을 때 나머지 다른 한 변의 길이를 찾을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외운 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누구에 관한 이걸 계산하는 식을 써야 될 거니까 당연히 a제곱 출발해야 되는 거야. 얘를 계산해야 되는 걸 써야 되는 거니까 a제곱 출발하는 거예요. a제곱은 변부터 가자. 변부터 가자. 4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에서 너네 둘이 곱한 값의 2배 마이너스 2bc에 코사인 60 곱한 걸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의 64에다가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곱해서 빼면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이거 다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겠죠? 이해되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a제곱을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얘가 32니까 다 더했을 때 얼마 나와요? 48. 그래서 우리가 a의 길이는 루트 48. 루트 48은 4루트 3이죠? 그래서 4루트 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럼 이제 너 4루트 3인 거 찾았죠?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돼. 잘 봐. 여기서 얘가 지금 한 쌍이 주어져 있잖아. 이렇게 쌍이 주어져 있잖아. 이건 내가 이제 주어진 게 아니라 찾은 거야. 그러면 내가 이 각 이런 거 알려면 코사인 법칙 써도 되지만 사인 법칙 썼을 때 더 빨라진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세 변의 길이의 b랑 사인의 b는 똑같을 거니까. 받아들여요? 대답. 한번 해보자. 한 쌍이 지금 있는 거야. 그러면 너 4루트 3대 b가 이제 이 b가 8이죠. 8대 c가 4니까 4루트 3대 8대 4는 이렇게 쓰면 되지. 사인 법칙 많이 쓴다면. 그럼 사인 a가 사인 60도니까 받아들여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인 b, 여기는 사인 c 이렇게 오겠죠? 비율이 같아야 돼요. 그럼 비율이 같아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 오는 것만큼 똑같이 여기 다 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b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맞아 틀려? 그럼 여기서 여기 올 때 몇으로 나눴어? 8로 나눴지. 똑같이 8로 나누는데 비율이 같아야 되니까. 그럼 너를 8로 나누면 너는 1 될 거고 너를 8로 나누면 당연히 2분의 1 되겠지. 그럼 사인 값이 1이 되는 경우는 90도 이내에서 180도 이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맞아 틀려? 90도밖에 없죠? 그래서 b가 90도면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경우는 얘가 봐봐 60도고 얘가 90도였으니까 얘는 그냥 당연히 30도라고 말했어야 돼. 처음부터. 계산해 물론 해도 되고. Understand? 네. 자, 코사인 법칙 썼어요? 사인 법칙 썼어요? 그렇지. 왜? 자, 한 쌍을 알고 있으면 사인 법칙이 유리한 거야. 이런 게 자유자재로 돼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다. 2번 볼게요. 삼각형 ABC
A의 길이가 루트 2야. B의 길이는 2야. C의 길이는 루트 3 플러스 1이야. 자, A, 각 A, 각 B, 각 C 찾으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상태에서 각을 알고 싶다. 그러면 사인이에요, 코사인이에요? 코사인. 무조건 코사인이야. 왜 코사인이야? 라고 물어보면 한 쌍이 없잖아. 한 쌍은 일단 있어야 된다. 한 쌍이 없으면 코사인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하나 정하면 돼. 그럼 계산하기 제일 짜증나는 거 있잖아. 그걸 기준으로 정하면 편하지. 여기서 어떤 게 계산하기 제일 짜증나요? 그죠? 이게 제일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저건 한 번만 계산하도록. 이해돼요? 그러면 누구를 각을 먼저 찾아야 되겠어? 그렇지. 얘를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C를 계산하는 걸 먼저 해야 돼. 코사인 C를 계산해. 먼저. 알았지? 그러면 자, 이 C 빼고 아까 코사인 법칙 그대로 쓰는 거야. 자, 똑같은 거야. 너 제곱하고 너 제곱 이런 거 알지? 그러니까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고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understand? 그러면 4 더하기 2 보이지? 그 다음에 이제 정리했을 때 이거 제곱 빼주는 거 알지? 기억나죠?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 이걸 빼줘. 뭐로 나누는 거죠? 코사인 앞에 얘네들의 곱의 2배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4 루트 2로 나누면 돼요. 자, 여러분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거야. 이제 봤으니까 당연히 선생님처럼 그렇게 바로는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외웠다는 가정하에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이 식만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6이고 얘 정리하면은 전개했을 때 정리하면 4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돼요. 빼야 되니까 2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될 겁니다.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4 루트 2로 이렇게 나눈 거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겠죠? 동의합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간단히 했을 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코사인 C의 값을 알아낸 거잖아. 그치? 그럼 코사인 C를 알고 있다면 사인 C를 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특수가 아닌데요? 지금은 특수가 아니면 내비두라 그랬잖아. 선생님 일단 값만 알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은 코사인 C를 알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사인 C를 당연히 알아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제곱해서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understand? 그럼 선생님 왜 갑자기 코사인 사인으로 와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한 쌍을 일단 찾고 나면 사인 법칙이 유리하다고. 너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찾을 거야? 그거 멍청한 거잖아. 그치? 세 변의 길이의 비랑 세 변의 사인의 비를 이용하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만 쓰고 나머지는 사인을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을 찾았다면 사인을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자, 그럼 이걸 일단 어차피 선생님 이거 유리화 왜 안 했어요? 물어보면 제곱할 거니까 안 한 거야. 코사인 C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understand? 그래서 이거 제곱해보면 어떻게 되죠? 일단 2로 약분한 다음에 제곱을 하긴 하자. 이렇게 되겠죠? 2로 약분한 다음에 제곱하면 얼마 되죠? 대답 안 하네? 8분의 요거 제곱하면 얼마 되죠? 4 마이너스 2 루트 3 됐죠? 그러면 사인 제곱은 8분의 8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4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나와. 그러면 사인을 제곱한 게 8분의 4 플러스 2 루트 3이라는 거 알겠지? 자, 이제 가는 거야. 사인 C의 제곱이 8분의 4 플러스 2 루트 3이니까 사인 A의 제곱이랑 사인 B의 제곱이니까 그냥 제곱으로 가는 거야. 여기다 루트 쓰지 말고. understand? 그러면 사인 A 제곱하고 사인 B의 제곱하고의 B는 A 제곱하고 B 제곱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봐봐. A 대 B 대 C랑 사인 A의 제곱 대 사인 B의 제곱, 아니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같은 거니까 이거 제곱해도 똑같아져야 되잖아.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너 제곱해도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쓰면 돼. understand? 자, A제곱 얼마였어? 2 B제곱 4 C제곱 4 플러스 2 루트 3 됐죠? 그러면 사인 A제곱 뭔지 모르고 사인 B제곱 뭔지 모르는데 사인 C의 제곱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4 플러스 2 루트 3을 8로 나눈 것처럼 생겼다. 그치? 그럼 너랑 나랑 비교하면 몇 배 된 거야? 여기서 8배 된 거고 여기서는 8로 나눈 거지. 그러니까 얘를 계속 8로 나누면 돼. understand? 그럼 쟤를 8로 나누면 얼마야? 그렇지. 얘 8로 나누면. 그러면 제곱하기 전에는 얼마였겠어? 사인 A는 2분의 1이고 사인 B는 루트 2분의 1이었겠지. 그럼 그건 특수하게 아니야. 특수하게. 그러면 사인 A가 2분의 1이었으니까 A는 30도네. 얘는 45도네. 그럼 너는 105도네.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다시 아무거나 정해서 특수가 안 나왔는데 쫄지 말라고. 알겠지? 우리는 B를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값만 알면 돼 일단. 그리고 나서 나중에 특수한 거 나중에 찾으면 되는 거야. 각을 물어봤는데 셋 다 특수하게 아닐 리가 없어. 그런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일단은 계산하기 편한 걸 선택해서 정리하는 게 맞는 거야. 처음부터 어떤 게 특수각인지 어떻게 알아?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대단. 네.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자, 선생님이 지금 계속 지금 얘기하지만 스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풀이 과정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얘기했지만 교재에 있는 풀이 과정이 좀 더 쉬워 보이는데 그러면 그건 너네 착각인 거야. 알았어요? 얘네들은 짜여진 각본이 있는 거고 우리는 짜여진 각본이 없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때 선생님이 하는 풀이가 훨씬 간단한 겁니다. 알았죠? 좋아요. 필수에 이제 7번 갈게요. 자, 세 변이 주어져 있어요. A, B, C. A는 3, B는 5, C는 7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긴 변이 뭐죠? 당연히 7이죠. 그러니까 최대각은 당연히 C여야지. 가장 긴 변의 대응각이 최대 크기의 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 몇 도냐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세 변에 주어져 있고 한 쌍이 아니니까 당연히 코사인이지. 그럼 바로 가. 코사인 C를 찾으러 가. 이게 최대각일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 해봤잖아 이제. 알잖아 그제? 25 더하기 9 마이너스 45를 30으로 나누면 된다. 공식 여러분들 벌써 다 천재들이니까 다 이제 빼고 있죠? 그래 천재였을 거예요. 천재입니다 여러분들. 되죠? 그럼 이제 이걸 계산을 해야 돼. 얘를 계산할 거야.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34에서 49 빼면 마이너스 15지. 그러면 30분의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2 되겠지. 이제 알았다. 얘는 180도 이하의 각이어야 되는데 삼각형이니까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코사인이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2, 4분면의 각이구나. 2, 4분면의 각이라는 것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다는 얘기야. 우리 2, 4분면의 각 어떻게 찾았어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찾았죠? 세타가 뭐죠? 60도. 60도야.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 C는 몇 도여야 돼? 120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understand? 그래서 최대각이 120도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understand? 만약에 이렇게 특수한 값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필수의 6번 풀듯이 알겠지? 다른 두 개를 사인으로 찾아가지고 알겠죠? 얘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understand? 좋았어. 얘는 그냥 바로 나온 거고 혹시라도 특수한 값이 아니어서 내가 각을 못 알 수가 없을 때는 다른 걸 통해서 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좋아요. 필수에 이제 활용할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맞아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봤어요? 사인의 b가 세변의 길이의 b랑 똑같다는 거 우리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세변의 길이의 b가 7대 3대 8인 걸 아는 거야. 이걸 제대로 공부한 친구는 사인 법칙을 선생님하고 제대로 공부한 친구는 세변의 길이의 b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b가 나오면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는지 알지? k를 이용해서 풀었잖아요. 그래서 a를 뭐라고 알지? 7k. 잘했어. b를 3k, c를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이제. 그럼 내가 세변을 알고 가는 거예요. Understand? 자,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각을 알고 싶어. 코사인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누구를 알고 싶은 거야? A를. 그러니까 당연히 너를 기준으로 풀어야 되겠지. 그러면 조금 전에 했듯이 코사인 A네. 너 제곱하고 너 제곱하고 더 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래서 9k제곱 플러스 64k제곱. 너 제곱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49k제곱. 곱한 값의 2배로 나누면 된다. 알죠? 곱한 값의 2배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48k제곱으로 나누면 된다. 이때 k제곱 약분될 거야. 그러니까 비율 계산할 때 문제가 없어. Understand? 그럼 얘가 73에서 49를 뺐으니까 얼마야? 24 나오죠? 그러면 48분의 24 따라서 2분의 6. 그러면 얘는 당연히 90도보다 작은 양수니까 코사인 양수는 90도보다 작은 값이고 2분의 1의 세타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60도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A가 60도다. 찾았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와야 돼. 이게 보여야 돼. 사인의 b? 세변의 길이의 b? 이건 사인 법칙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만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공식으로 계속 외웠던 사람은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좋아요. 필수의 길 9번 갑니다.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갈 거예요. 삼각형 ABC에서 사인 A랑 2 코사인 B, 사인 C가 성립한다. 이거 뭐야? 사인 A랑 2 코사인 B랑 사인 C가 똑같네 이런 거 나왔어. 이상하죠? 그죠? 근데 물어보는 거 뭐냐면 어떤 삼각형이냐고 물어봤어. 그러면 어떤 삼각형인 걸 알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길이를 알고 있으면 가장 어떤 삼각형인지 찾기가 편해. 세변의 길이를 만약에 너네가 알고 있잖아. 또는 세변의 길이에 관한 어떤 관계식을 알고 있으면 어떤 삼각형인지 맞추는 게 가장 쉬워. 이등변 삼각형이든 직각삼각형이든 둔각삼각형이든 정삼각형이든 간에 길이로 말을 하는 거거든. 그건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길이로 바꾸면 돼요. 이건 팁이야. 길이를 이용해서 어떤 삼각형인 걸 맞추는 게 제일 쉽거든. 그러면 sin A 대신에 뭘 쓰면 좋겠어요? 선생님 있잖아. 세변의 길이의 b랑 sin의 b는 똑같은 거야. 그럼 이거는 A라고 말해야 될까? AK라고 말해야 될까? 그렇지. sin A 대 sin C는 A 대 C니까 자연스럽게 너는 AK 이렇게 말하면 돼. 길이로 바꾸고 싶을 때 그냥 바로 비율 쓰면 돼. 그럼 sin C는 CK. 그럼 문제는 뭐야? 코사인 B지. 코사인 B는 길이를 어떻게 바꿔? 아까 바꿔봤잖아. 길이를 바로 바꿨잖아. 코사인 법칙에서 했잖아. B니까 B를 기준으로. 그럼 남는 게 A하고 C겠지. 그거를 계산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2AC로 나누면 돼. 됐어요? 자, 이제 식 정리할 거야. 간단히 하는 건 다 할 줄 알지? 약분 먼저. 약분이 항상 우선이야. 너 C 이렇게 약분돼. KK 약분돼. 양변을 A로 곱하면 A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랑 똑같은 거네요. 이렇게 하는. 그러면 A제곱 없어지잖아. 그러면 C제곱에서 B제곱 뺀 게 0이라는 뜻이지. 그 얘기는 B제곱하고 C제곱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뭐야 이거. B하고 C가 같은 거네?
그럼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뭐라고 그래요? 이등변. 이게 답인 거예요. B와 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의 답인 거예요. 선생님 설명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선생님 요령 알려줬다. 어떤 삼각형인지 내가 알고 싶어. 뭘 찾는 게 제일 빠르다? 길이. 그러면 사인, 코사인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쟤네들 길이로 바꿀 수 있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사인을 길이로 바꾸는 게 훨씬 쉽지. 코사인은 짜증나잖아. 짜증난다고 안 할 거야? 당연히 해야지. 길이로 바꿔서 선생님이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팁을 알려줬잖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연습하세요. 좋아요. 자, 필수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응용인데 이건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그냥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호수의 양 끝 지점을 A, B라고 하고 되겠어요? 이해돼요? 이 A, B의 길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중간에 어떤 C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한 거야 지금. 그지? 그리고 여기는 길이로 잴 수가 없으니까 호수니까 길이로 못 재잖아. 그래서 이 길이를 재고 싶어서 이 중간에 어떤 C점을 잡아서 그지? AC의 길이랑 BC의 길이를 측정한 다음에 이거 땅이니까 측정할 수 있겠죠? 이 중간의 각을 찾아가지고 이 길 찾으려고 하는 거야. 딱 봐도 두 변하고 낀 각이지?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 쓰는 거예요. 설명이 더 이상 설명 필요할까? 아니시죠? 하레벨이야 하레벨. 언제 코사인 법칙을 쓰는지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되겠지? 안 돼요? 그렇지. 목소리 아주 크네요. 된다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선생님 고막 터질 뻔했어요. 그래. 여러분들 수업태도가 아주 훌륭해서 선생님 너무 기뻐요. 흥이 나고 노래 부르고 싶고 막 그래요. 수업태도가 너무 좋으니까. 하지만 참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지금 입 꽉 깨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업태도가 매우 좋다라고 입 꽉 깨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렇죠? 흥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열심히 도와주길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각함수 활용 세 번째 파트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삼각비를 어떻게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